제 나이로 30이 될 때 커피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제가 업으로서 평생을 하기에는 좀 두려운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 이건 즐겨야겠다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놓게 됐는데, 이제 29 겨울쯤이었는데, 그때가. 그리고 나서 그럼 지금부터 뭘 할 수 있지 내가?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책상머리 공부는 좀 적성이 안 맞고, 주말판 신문 보면 중앙일보든 뭐든 주말 섹션 보면은 이렇게 문화 섹션 해갖고 굉장히 두툼하게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커피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트 그림이 이렇게 하나 크게 있으면서 라떼 아트 된 하트가, 스타벅스도 몇 개 없었어요 그때는. 혹시 몇 년도? 2005년도? 2005년도? 관련 학과도 없고, 네.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 말은 곧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뭔가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나이는 많지만 그동안 사회 경험이 있었으니까, 뒤늦게 하면은 나중에 카페 하나는 적어도 차리겠지. 그러면은 뭐, 내 친구들 퇴근하고 와갖고 같이 노닥노닥 하다가 집에 갈 수 있겠다. 딱 요 정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제일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쉬워서 시작한 게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왜 남자들은 뭐 하나 빠지면 게임에 빠져도 그렇고 밤새도록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커피가 저한테는 그 놀이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계속 커피만. 커피만 했어요. 그때 저는 학원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평생교육원 한 2-3 군데가 있었는데 좀 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아는 친구가 2대 앞에 비미남경이라고 하는 핸드드립 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가봐라. 거기 좀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그냥 거기를 한번 갔는데, 핸드드립 전문 샵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곳인데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가서 메뉴판을 봤더니 생전 처음 나라의 이름들이 쭈루룩 있고 커피를 고르래요. 그래서 골랐더니 고르는 것마다 없대요. 그러더니 뭐 이거 있다고 그래갖고 이걸 하나 시켜서 이렇게 홀짝홀짝 하면서 이렇게 기웃기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커피 하는 사람들은 티 나잖아요. 그래서 기웃기웃 했더니 커피 배우시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네 그랬더니 에스프레소요 드립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 진짜 그 차이도 몰랐어요. 처음에 에스프레소는 스타벅스고요, 드립은 이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돈 벌려고 시작했으니까 스타벅스가 돈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요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에스프레소면은 여기 가서 배우세요 해갖고, 그때 알려준 게 CBSC 이영민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그 마포 쪽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학원을. 그때 학원에 갔어요. 2005년도. 2005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학원 다니면서 커피를 배워보니까 커피가 이제 너무 재밌었고, 이 재밌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고, 근데 뭐 학원에서 가르쳐주긴 하지만 직업까지 알선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력서를 마구 내고 다녔죠. 그래서 강남 쪽에 카페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력서를 막 다 뿌렸는데 다 떨어졌어요. 나이 많다고. 나이 많으니까 막내로 안 뽑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김창진 바리스타라고 있는데, 그 지금 안암동에 계세요. 그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매니저로 있던 가게에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몇 년 다른 데서 근무를 여기저기 하다가 카페 창업을 했죠. 대회는 언제 나가셨어요? 창업하기 전부터 나갔는데, 이제 커피 배운 지 한 2년 만에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운 좋게 CBSC에서 배웠을 때, 그때 이영민 대표님도 탑바리스타라는 닉네임이 있었지만 바리스타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끔씩 오셔갖고 한 번씩 수강생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손잡아 주시기도 하고 했던 분이 임종명 바리스타셨어요. 임종명 바리스타가 그때 당시에 KBC 2회 챔피언인가 그랬는데, 그때 챔피언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종명 바리스타가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때는 완전히 저는 신출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 챔피언이 되면은 돈도 많이 버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나는 돈 벌려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돈을 빨리 벌려면은 챔피언이 돼야 되겠다. 단순해요. 그냥 나도 챔피언 될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대회를 나갈 수 있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을 쭉 시작을 했지만 갈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뭐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갈증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가 우리나라에 바리스타 학과가 처음 생겼어요. 나주대에. 저기 전라도 나주. 네. 근데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바리스타 학과가 우리나라에 생겼다는 것은 거기 교수진이 현장 실무가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교수로 초빙이 될 거다. 그분들한테 좀 배워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라도 나주까지 갈 엄두는 안 났었거든요. 1년인가 더 있다가 바리스타 학과가 수요가 서울에 많으니까 서울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바뀐 거예요. 여길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를 갔죠. 30살에. 거기 갔는데 막내로. 그러니까 거의 띠동갑인 친구들이랑 수업을 들었죠. 근데 제 생각이 딱 적중했어요. 그때 가니까 그때 지금 리에스프레소의 이승훈 대표님이 이제 그때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거기에는 커피 연합회 지금 이름 알만한 굵직굵직한 이제 중소 지금 기업이 된 커피 회사 사장님들은 다 거기로 모였어요.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은 모든 사장님들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귀동냥도 하고. 저한테는 아주 꿈에 그리던 환경이었죠, 거기가. 박근혜 바리스타도 거기서 만났어요. 정말요? 뭐 저런 독종 같은 놈이 다 있나 하는. 왜요? 진짜 연습 열심히 했어요, 박근혜는. 라떼아트를 배우러 거기로 왔었는데, 네. 나도 연습 열심히 해야 되고, 나도 시간이 모자라고, 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여태까지 계속 죽치고 있지? 제가 저러고 있으면 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박근혜.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은 최지욱 바리스타라고, 최지욱 바리스타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또 챔피언이었고, WBC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챔피언으로서. 그러니까 환경이 자연스럽게 연습하는 걸 옆에서 어깨너머로 볼 수도 있었고 그런 곳이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대회 준비를 시작했죠. 대회를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대회를 나가셨다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챔피언 되면은 돈 많이 연봉이 세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챔피언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혹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니 타이틀이 챔피언이라는 타이틀, 그러니까 챔피언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거쳐온 과정 동안에 사람이 확실히 단련이 되고 실력도 성장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커피에 대한 실력 성장하고 돈을 버는 능력, 이게 사업적인 능력하고는 또 사실 또 별개거든요. 바리스타 챔피언이 됐다는 것은 그 커피 공부를 해서 맛있게 만들어내고 그걸 서비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해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 거지. 사업을 잘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반드시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커피를 잘 만들고 손님들을 상대할 줄 알고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걸 가지고 사업에 잘 써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은 많지만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역 바리스타들 혹은 대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대회를 추천한다 안 한다? 대회는 지금 추천. 상황에서. 근데 이런 분들한테 추천. 자기가 바리스타로서의 어떤 스킬, 테크닉적으로 어떤 키우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을 하는 것. 이것들을 높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회가 굉장히 좋은 무대가 돼요. 연습도 되고 결국 대회는 심사위원한테 점수를 받는 건데 심사위원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심사 룰이라는 것도 결국 손님으로서 채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좀 더 전문적으로 채점하는 거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바리스타가 손님을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스킬이 쌓였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분은 추천 안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처럼 챔피언 되면은 그게 돈으로 환원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 이거는. 차라리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빨라요. 만약에 돈을 원한다면? 그치. 차라리 사업적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건 그쪽으로. 그리고 너무 많이 알면은 너무 다양한 걸 못 할 수도 있어요.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안 하려고 한다거나 여기서 멈추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죠. 맛있게만 생각을 하면은 좋은 재료만 쓰게 되고 좋은 재료 쓰면서 로스,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운영 이런 것들에 생각 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랑은 멀어지게 되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죠. 바리스타님께서 대회를 또 우승하셨고 또 커피 템플이라는 매장들을 지금 한 3개 정도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물론 정리된 매장도 있지만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고 싶으신.
생존이잖아요, 이거는. 네. 창업은. 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이제 운영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것을 작든 크든 상관없이요. 운영을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뭐 단순했으니까 커피맛만 맛있게 낼 줄 알면은 챔피언 될 줄 알았고, 챔피언 되면 돈 많이 벌 줄 알고, 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꽂히는 것만 그냥 계속 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해왔지만, 근데도 고집스럽게 멍청하게 그것을 반복을 오랫동안 남들이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적인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좀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카페를 하면은 필요한 비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의 퍼센테이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를 벌어야 되는지, 월세 대비 매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될지, 네. 기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구조만 파악해도 할지 말지도 결정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구조 정도는 좀 아시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 모르고 시작을 해보면은 커피 한 잔이 예를 들면 4,000원인데 원가가 500원이라고? 그러면은 3,500원이 맞진 않냐?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 안 해봤을 때 그거니까 생각해보면은 이제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맞게 네. 그거에 맞는 컨셉의 카페를 차리는 게 제일 성공하기 좋은 확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쵸, 그쵸. 나에 맞는 옷을 입은 카페를 창업을 하는 게 그렇죠. 좋다. 그게 가장 경쟁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성공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나한테 맞는 모습이면은 굉장히 쉽게 이거 쉽게 되는데 나도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아닌 거는 죽어라 해도 안 될 거예요. 못 따라갈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끼고. 네.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거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개성 있는 카페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유튜브 채널도 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채널을 구독자들은 이 채널만의 어떤 고유한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네. 근데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하는 채널은 살아남나요? 못 살아남듯이 카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유함을 가진 카페들만 살아남을 확률이 많다. 많죠. 예를 들면 저가 카페면은 그것도 고유함이에요. 네. 저가의 고유함. 아니면은 뭐 스페셜티 해가지고 특별한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겠다 하면 네. 그런 것들. 좋고 나쁨은 없고요. 그냥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요. 맛있으면 좋아하는 거지. 그럼 맛있으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입에 넣었을 때 맛있는 것도 있지만 카페 분위기가 좋은 것, 기타 뭐 음악이 좋았던 것. 한 잔의 커피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맛있음에 해당되는 영역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특히나 바리스타 대회를 통해서 갈고 닦은 것은 한 잔의 커피, 컵 안에 담기는 커피를 맛있게 내는 능력인데 이것만 충분히 되어도 사람들한테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한 잔의 커피로서 손님들한테 굉장한 만족을 주는 것.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상암에 있는 내내도 그게 가능했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근데 한 길을 가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커피템플의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커피맛 모른다고 하는 것 같지만 맛있으면 알아요. 네. 디테일을 모르는 거지. 우리 둘이 뭔가 취미가 있다고 하면 그 취미 분야에 있어서 디테일을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네. 맛있으면 되는 거고 네. 재밌으면 되는 거고 네. 이거인 거지. 그러니까 맛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능력은 돼요. 그리고 그거는 커피를 잘할 수 있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 네. 바리스타 대회에서 점수 많이 받으면 소개팅 할 때 아, 이거 핑타이거죠, 이분이. 네. 이분다운 질문이네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으나 네. 이거 분명히 됩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요새 카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핑타이거님 또 바로 소개팅하러 갈 것 같은데 이 말도